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2년 3월, 당시 급락하던 넷플릭스 주식을 매수했던 저의 소박한 경험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넷플릭스 회원들이 학수고대에 기다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 2편 개봉일이 한 달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1편에 걸맞는 글로벌 히트 대박을 응원해 봅니다. 최근 PC 폴더를 정리하다가 지난 2022년 3월 끄적끄적 해본 넷플릭스 기업 분석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이번 컨텐츠에서 다뤄볼 투자 자료들이 이미 2년 8개월이 지난 골동품 자료들이기에 현 시점에서는 쓸모없겠지만 투자 관심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 접근법의 한 방법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3월 한 주당 $380 초기 매수로 넷플릭스 기업 주주가 된 저는 여전히 넷플릭스 주식을 보유 중임을 밝히면서 이번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월트 디즈니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메이저급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라이벌 기업 넷플릭스 주식에 대한 매수 결정은 당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접근법에 어긋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단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넷플릭스 주가가 무려 48% 급락했던 단기적 주가 조정기에 따른 매력적 투자 기회를 그냥 흘러보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차트는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이후 2022년 3월까지 주가 흐름으로서 당시 약 2년 전 주가 수준으로 급회귀했던 넷플릭스 주가 흐름입니다. 지난 2020년 넷플릭스의 기업 밸류에이션은 약 10.3배 PS 배수. 그러나 지난 2022년 3월 마이너스 48% 주가 폭락세 이후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 지표는 5.1배 PS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2년간 넷플릭스 신규 구독자 수는 약 5천만 명 증가한 상황이었죠.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간 5천만 명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확보에 성공하면서 업계 시장 점유율 확장에 성공한 넷플릭스. 그러나 이와 같은 튼튼한 기업 펀더멘털 지표를 무색하게 할 만큼 지난 2022년 상반기 미국 주식시장은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를 절반 수준으로 혹평했으며 이 상황을 도저히 흘려버릴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한 주당 $380의 넷플릭스 주식 초기 매수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0일 분기 실적 발표 당일 마이너스 22% 주가 급락세를, 그리고 2022년 5개월 동안 무려 마이너스 68% 주가 폭락세를 경험한 넷플릭스. 52주차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 11월 중순부터 최근 2달 사이에 마이너스 48% 주가 급락세를 경험하는 넷플릭스 기업에 대한 지난 2022년 2월 당시 회의적 투자 관점들은 크게 다음 3가지 항목들로 요약 정리됩니다. 넷플릭스 비관론 첫째,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 정체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론. 둘째, 주력 시장이었던 미국, 캐나다 시장 포화 상태에 대한 시장의 우려론. 셋째, 디즈니 등 라이벌 기업들은 넷플릭스의 시장 지분을 급속도로 잠식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론. 물론 일부 투자 비관론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우려적 투자 요소들로 분류되겠으나 당시 넷플릭스 주가가 경험했던 초단기간 내 주가 폭락세를 정당화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들 넷플릭스 투자 비관 세력들에 대한 3가지 반박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 정체성. 다음 차트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넷플릭스가 발표한 분기별 신규 가입자 회원수 현황을 그래프로 정리한 것입니다. 차트 내 회색 표시는 시장이 예측했던 분기별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 현황입니다. 차트 내 빨간색, 초록색 표시는
실제 넷플릭스가 매 분기 확보한 신규 가입자 수 현황을 의미합니다. 차트 내 초록색 표시는 시장의 예측치를 웃도는 A약점급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확보수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빨간색 표시는 시장의 예측치를 밑도는 D학점급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확보수 현황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차트 내 초록색 박스 표시는 해당 기간 내 시장의 예측치를 웃도는 양호한 신규 가입자 실적 지표를 발표한 시기를 의미하며, 반대로 차트 내 빨간색 박스 표시는 시장의 기대감에 못 미친 실망스런 신규 가입자 실적 지표를 발표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지난 2020년 1분기 글로벌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 격리 여파로 집안에 꽁꽁 갇혀 생활하게 된 지구촌 가족들은 일제히 넷플릭스 회원 등록에 지갑을 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 2020년 1분기 시장 예측치였던 700만 명 신규 가입자 수를 월등히 능가한 1,580만 명 신규 가입자 수라는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난 2021년 1분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성공 및 디즈니 플러스라는 가공할 스트리밍 업계의 라이벌의 등장은 넷플릭스 기업 실적에 적지 않은 임팩트를 끼쳤으니 시장의 예측치였던 600만 명 신규 가입자 수보다 현저히 낮은 400만 명 신규 가입자 수라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넷플릭스 당일 주가 마이너스 20% 폭락세를 초래했던 지난 2020년 4분기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시장의 예측치였던 850만 명 수준보다 아주 조금 낮은 830만 명이라는 나름 양호한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 달성에도 마이너스 22% 주가 폭락세라니 시장의 기대가 너무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2020년 4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2021년 1분기 신규 가입자 수 목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 폭락세로 이어졌다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난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넷플릭스가 예측했던 2022년 1분기 250만 명 신규 가입자 수준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입증되듯이 분명히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분기 발표한 신규 가입자 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집계 분석되며, 이러한 부분에서 넷플릭스 주가의 높은 두 자릿수 이상 급락세의 일부 투자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차트 내 빨간색 표시 부분을 보시면 과거 넷플릭스는 지난 2019년 2분기에도 2020년 3분기에도 그리고 2021년 2분기에도 약 200만 명 신규 가입자 수라는 낮은 실적 수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과거 실적을 벤치마크 삼아 볼 때 2022년 1분기 예측치였던 250만 명 신규 가입자 목표 가이던스를 최악의 실적 예측치라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2분기 당시 시장이 예측했던 500만 명 신규 가입자 수보다 현저히 낮은 270만 명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그쳤던 넷플릭스였으나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넘버원 기업답게 결국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총 2,790만 명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 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랜 기간 넷플릭스 기업을 관전해온 투자자 입장에서 지난 2022년 초 넷플릭스 주식 덤핑 상황은 다소 시장에 지나친 반응이었다 판단하였으며, 넷플릭스 주식 매수 전략을 추진하는 결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했습니다. 넷플릭스 비관론 둘째, 성장판이 멈춘 넷플릭스. 다음 테이블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넷플릭스 글로벌 회원 가입자 수 현황을 요약한 테이블로서 2021년 기준 넷플릭스가 전 세계 보유한 회원 수의 34%에 해당하는 7,500만 명은 미국과 캐나다 시장이 기여 중입니다. 다음 테이블 내 보라색 표시 부분에서와 같이 넷플릭스의 주력 시장으로 손꼽혀온 미국, 캐나다 시장 내 회원 가입자 수 증가 추세는
해가 거듭될수록 둔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감지한 시장의 우려론 중 하나는 과거 넷플릭스 기업을 먹여 살렸던 주력 시장, 즉 미국과 캐나다 시장 성장 여력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내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전체 케이블 TV 서비스 가입자 수의 3분의 2 수준으로 집계, 나머지 3분의 1 중 넷플릭스가 미흡한 스포츠 경기 및 라이브 TV 중계 컨텐츠에만 관심이 있는 시청자 그룹을 고려한다면 넷플릭스의 미국 시장 성장 여력은 그만큼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넷플릭스 비관 세력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시장 포화 상태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제기된 문제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미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러한 북미 시장 성장 한계성에 대한 불안 요소를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해온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넷플릭스의 북미 스트리밍 시장 성장판이 멈춰버릴 것이라는 회의론이 초래한 마이너스 22% 당일 주가 폭락 상황은 다소 지나친 시장의 과민 반응이라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투자 요소는 넷플릭스는 북미 시장에 국한된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스트리밍 업계를 주도하는 업계 넘버원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이겠으며 이러한 면모는 다음에 살펴볼 테이블을 통해 여실히 증명됩니다. 최근 4년간 유럽과 아태 지역 내 넷플릭스 글로벌 스트리밍 회원수는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역별 회원 가입자 비중 측면에서도 해외 지역, 특히 유럽과 아태 지역 내 비중 증가 트렌드가 관찰됩니다. 매년 넷플릭스가 확보하게 된 신규 회원 가입자 현황에서도 누적 신규 회원수 및 연간 신규 회원 가입자 비중 측면에서 해외 지역 내 양호한 성장 트렌드가 관찰되는데요. 지난 2018년 기준 총 신규 가입자 수의 78% 비중을 기여했던 해외 시장은 2021년 93%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이는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해외 컨텐츠 개발 전략, 즉 현지 로컬화 컨텐츠 개발 전략에 매진해온 넷플릭스 사업 모델이 큰 결실을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외 시장 내 넷플릭스의 매력적 성장력이 기대됩니다. 셋째, 급증하는 라이벌 기업들과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경쟁 심화.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피콕, HBO 맥스, 훌루,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의 출현으로 점차 심화되는 글로벌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기대에 현저히 못 미치는 2022년 1분기 신규 가입자 목표 가이던스는 당시 넷플릭스 주식 덤핑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국내 미국 플레이어들로 국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케일의 라이벌 기업들은 디즈니 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정도이며 이들 역시 시장 점유율 차원에서 넷플릭스를 위협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미국 캐나다 시장 성장 정체성과 이들 라이벌 기업들의 지속적 넷플릭스 업계의 지분 잠식에 대한 우려론이 주가 하향세를 초월할 수 있겠으나 마치 내일 당장 넷플릭스의 글로벌 밥그릇을 몽땅 뺏어버릴 것과 같은 시장 반응, 즉 당일 주가 마이너스 22% 급락 및 최근 두 달간 마이너스 48% 주가 폭락세라는 극단적 시장 반응은 다소 지나치지 않았나 판단했습니다. 이들 라이벌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는 오늘 내일의 해프닝이 아닌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온 투자 불안 요소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4년간 연평균 2,800만 명 수준의 넷플릭스 신규 회원 가입자들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 기업 경쟁력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라이벌 기업들로부터 시장 지분을 잠식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평가 지표는 얼마나 빠르게 기존 회원들의 서비스 해약, 즉 고객 이탈률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다음 차트에서 관찰되듯이
넷플릭스는 업계 라이벌 기업들 중 가장 낮은 고객 이탈률, 즉 2.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가장 높은 고객 이탈률을 기록하는 애플 TV 플러스와는 현저히 대조적 기업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만일 시장의 우려론대로 넷플릭스가 다른 라이벌 기업들로부터 기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넷플릭스의 2.5% 고객 이탈률 수치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야겠으나, 실제로는 다음 차트에서 관찰되듯이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현 수준의 고객 이탈률을 유지한다는 점을 살펴볼 때 넷플릭스의 업계 경쟁력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스트리밍 컨텐츠 퀄리티 차원에서도 넷플릭스의 브랜드 파워는 그야말로 그 빛을 발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4가지 요약 테이블들은 글로벌 유명 TV 미디어 리서치 기관 닐슨이 발표한 통계 자료로서 각각의 항목별 넷플릭스의 압도적 컨텐츠 파워가 여실히 증명됩니다. 첫 번째 테이블, 오리지널 컨텐츠 시청 시간대별 탑10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으로 총 10위권들 중 8개 자리를 모두 넷플릭스가 차지 중입니다. 둘째, Acquired 컨텐츠 시청 시간대별 탑10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에서도 총 10위권들 중 9개 자리를 모두 넷플릭스가 차지 중입니다. 세 번째 테이블, 무비 컨텐츠 시청 시간대별 탑10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으로 10위권들 중 7개 자리를 모두 넷플릭스가 차지 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테이블, 전체 컨텐츠 시청 시간대별 탑10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으로 10위권들 중 8개 자리를 모두 넷플릭스가 차지 중입니다. 단순히 수적으로의 우세, 즉 방금 살펴본 대로 각 컨텐츠 분야별 상위 10위권 대부분을 차지하는 넷플릭스의 수적 우세가 아닌 컨텐츠 퀄리티 우세를 통해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히 잡고 있는 넷플릭스의 저력은 미국 미디어 업계 최고의 상으로 분류되는 에미상 성적표를 통해서도 재입증됩니다. 다음은 지난 2021년 에미상 성적표를 차트화한 것으로 넷플릭스의 총 44개의 에미상 석권은 넘버2 HBO의 19개 부문 에미상 수상 및 넘버3 디즈니 플러스의 14개 부문 석권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은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넷플릭스 번외편 1. 유명 기업 사냥꾼들을 매료시킨 넷플릭스. 오랜 기간 미국 주식시장을 관전해온 구독자분들께서는 월가를 대표하는, 그리고 신구 액티비즘 전략세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유명 행동주의 투자자들로 칼 아이컨과 빌 에크만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과거 허벌라이프 기업 운명을 둔 치열한 투자 공방전은 지금도 월스트리트 액티비즘 유명 시장 이벤트로 손꼽힐 만큼 흥미로운 투자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기업에 대한 확연히 다른 투자 관점으로 치열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월가 신구 액티비즘 대표 선수들, 즉 칼 아이컨과 빌 에크만조차 모두 사랑에 빠진 한 기업이 존재했으니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우선 빌 에크만은 지난 2022년 1월 말 넷플릭스에 대한 무려 12억 달러 주식 사재기 전략을 추진했으며, 당시 넷플릭스 기업 성장 잠재력과 넷플릭스 기업 설립자 리드 헤이스팅스에 대한 존경과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3개월 만에 넷플릭스 주식에 대한 매도 전략으로 재전환, 당시 단기간 내 무려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치의 투자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만일 지금까지 넷플릭스 310만 주를 그대로 보유했다면 잠정적 투자 수익률은 무려 150% 수준으로 집계 분석되겠으니, 지난 2022년 3개월 만에 성급했던 넷플릭스 매도 전략에, 그리고 연일 치솟는 넷플릭스 주가 상승률에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을 빌 에크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칼 아이칸과 넷플릭스의 투자연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막대한 넷플릭스 투자 지분을 확보한 칼 아이칸은 전형적 기업 사냥꾼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였으니 주주 이익 실현 극대화를 위해 넷플릭스 기업을 매각할 것을 넷플릭스 임직원들에게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넷플릭스 공동 설립자이자 CEO였던 리드 헤이스팅스는 자발적으로 칼 아이칸과 비밀 회동 자리를 마련, 당시 막 넷플릭스 데뷔 준비를 마친 첫 공식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드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칼 아이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 시청 후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사업 비전, 즉 독점,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및 글로벌 스트리밍 업계 선점을 향한 핵심 사업 전략들을 리드 헤이스팅스에게 직접 전해들은 칼 아이칸은 넷플릭스와 리드 헤이스팅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명, 결국 추진하던 넷플릭스 액티비즘 전략을 전격 처리하는 한편 넷플릭스 기업 주식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 접근법으로 재전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칼 아이칸은 보유해온 넷플릭스 주식 전량을 매도했으며 이를 통해 20억 달러 투자 수익을 올린 칼 아이칸의 넷플릭스 투자 전략은 칼 아이칸 투자 경력을 통틀어 가장 성공적 투자 사례들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됩니다. 두 번째 넷플릭스 번외편, 기업 공동 설립자 CEO 리드 헤이스팅스의 넷플릭스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뚝심. 그렇다면 이쯤에서 월가 전설적 헤지펀드 매니저 칼 아이칸과 빌 에크만 모두에게 높은 존경과 극찬을 한몸에 받은 넷플릭스 설립자 리드 헤이스팅스의 지난 2022년 당시 넷플릭스 주가 폭락 상황 속에서 어떤 CEO 면모를 보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넷플릭스 사업 초반 이미 성공적 DVD 렌탈 서비스 모델로 충분히 안주할 수 있었던 리드 헤이스팅스는 또다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모델로의 기업 피벗 전략을 결심했으며 그의 사업 비전은 오늘날 넷플릭스 기업 성공 신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의 성공적 CEO 면모를 잘 종합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계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탁월한 사업 비전을 갖춘 리드 헤이스팅스의 이상적 CEO 면모는 지난 2022년 당시 시장과 투자자들로부터 철저히 찬밥 신세로 내몰렸던 넷플릭스 주가 급락세 상황 속에서도 재입증되는데요. 지난 2022년 1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한 주당 평균 388달러 수준에서 넷플릭스 주식 5만 주를 매수 결정, 결국 단기간 주가 조정기를 접하면서 넷플릭스 주가 저평가 상황을 확신한 리드 헤이스팅스는 자기 돈 240억 원으로 넷플릭스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 주주들과 같은 배를 타려는 넷플릭스 CEO라는 바람직한 CEO 면모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의 기업 분석과 기업 CEO 리즈 헤이스팅스의 넷플릭스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접한 후 지난 2022년 3월 한 주당 380달러 수준의 넷플릭스 주식을 매수한 저로서는 이후 단 2달 만에 주가 반토막 난 한 주당 200달러 초반까지 폭락하는 넷플릭스 주가의 푸념한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빠른 재생을 통해 현재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한 넷플릭스 주가 상황이겠으나 당시 수많은 투자 역관론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넷플릭스 주식을 보다 낮은 주가 수준에 추가 매수할 배짱이 없었는지 중요한 투자 교훈도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제 한 달여 앞둔 오징어 게임 2. 오징어 게임 2 흥행 대박은 넷플릭스 주가 상승 모멘텀에 또 다른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참고로 오징어 게임 개봉일이었던 지난 2021년 9월 17일 넷플릭스 주가는 한 주당 581달러 수준에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넷플릭스 초기 매수 당시 여전히 오랜 기간 보유해온 디즈니 주식에 더 높은 투자 기대감을 가졌던 저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중첩된 섹터 주식들이기에 분산 투자 전략 차원에서 매우 꺼리낌했던 투자 결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운 좋게 디즈니 투자 손실을 넷플릭스가 메꿔주고 있는 격이 되어버렸네요. 그나저나 최근 디즈니 밥 아이거 CEO 후계자 계획을 가시화하는 등 기업 턴어라운드를 위해 애쓰는 디즈니 주가는 과거 전성기 시절로의
회복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컨텐츠를 통해 밝힐 점은 저는 최근 넷플릭스 주식에 대한 부분 매도 전략을 통해 기존 수익률 방어를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한 주당 $800 구간에서 넷플릭스 보유 주식 수를 절반으로 감소시켰으며 지난 2022년 초기 매수 이후 주가 반토막 난 넷플릭스 주가 상황을 연상시키듯 이번에도 저의 주식 매도 이후 $90 이상 주가 급등세를 기록 중이네요. 그러나 최근 단기간 내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띠는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와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이 대규모 현금 자산을 축적 중이라는 소식에서 이는 마치 곧 오게 될 베어마켓에 대한 신호라 판단, 이미 양호한 주가 수익률을 달성한 넷플릭스 주식에 대한 부분 매도를 통한 이익 실현은 올바른 전략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2022년 3월 당시 급락하던 넷플릭스 주식을 매수했던 저의 소박한 투자 경험담에 대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